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 대표팀 수비의 핵심, 물론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 우리 세대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 골 넣는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레스켓 클리어런스 걷어내는 거죠. 라모스는 요렇게 바이시클 킥하거나 요렇게 아웃사이드로 걷어내거나 요런 전갈킥을 하거나 아주 아크로바틱하게 걷어냅니다. 몸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렇게 되면 더 넓은 범위의 크로스를 차단할 수 있을 거고, 예상치 못한 코스로 크로스가 와도 잘 걷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라모스는 공중볼 클리어런스도 좋습니다. 덩치 큰 선수와 경합을 하더라도 볼의 낙하 지점을 미리 포착해서 미리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상대 선수가 침범하려고 하면 힘 줘서 밀어내려는 느낌? 볼의 궤적을 예측해서 낙하 지점을 찾아내는 능력, 이게 참 희귀한 능력이거든요. 옛날에 영국의 한 방송사가 호날두 데리고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호날두한테 크로스를 올려주고 공이 가고 있는 중간에 불을 꺼버려. 그럼 공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호날두는 그 공의 초반 궤적을 가지고 그 이후의 궤적을 예측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라모스는 수비수인데 그런 능력을 가졌네? 그래서 골을 잘 넣나?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자, 그리고 라모스는 골라인 클리어런스도 잘합니다. 골키퍼가 1대1 막으로 나가든 크로스 잡으려고 나가든, 아무튼 골키퍼가 골대 비우면 라모스는 항상 골대 쪽으로. 존 14 보호. 존 14 축구장을 18개의 구역으로 나눴을 때 딱 요 지역 득점을 하기 위해서 꼭 공략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상대가 존 14으로 볼을 넣어갖고 콤비네이션 플레이 할라 치면 라모스의 이 예리한 눈, 패스 타이밍 예측한다고. 또 반응 속도도 좀 빨라요. 파파박 튀어나가서 그냥 다 부숴버린다고. 상대 공격수의 트래핑이 조금 길다? 여지없습니다. 근데 이런 적극성이 문제가 될 때도 있죠. 이강인 선수의 터닝에도 한번 발렸었죠. 그 슈팅 골대 맞았잖아. 그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손싸움. 축구는 발로 하는 스포츠지만 이 손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을 가장 잘 쓰는 선수 중에 하나가 라모스죠. 예를 들어 상대 공격수가 라모스를 등지고 볼을 받으려고 해요. 그럴 때 라모스가 눈치 까고 확 튀어나와서 볼 인터셉트 한단 말이죠. 요럴 때 라모스를 자세히 보시면 상대를 팔로 이렇게 툭 치고 나옵니다. 요렇게 되면 상대가 볼 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초반 가속이 안 돼. 하지만 라모스는 오히려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밀면서 나만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라모스가 이렇게 상대랑 스피드 경합에서 지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팔을 요렇게 쑥 넣고 당기면 볼은 내 거야.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도 없어. 또 라모스는 심판 눈 피해가지고 상대 공격수 유니폼에 이렇게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이게 파울 불리지 않게끔 그냥 상대 공격수 짜증나게 그냥 아주 노련해요. 자,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얼마 전에 김민재 선수가 유튜브에서 1대1 수비 꿀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싸움 할 때 이렇게 상체만 미는 게 아니라 하체랑 같이 이렇게 동시에 밀면은 효과가 배가 된다. 그래서 제가 라모스를 유심히 관찰했거든요. 라모스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까지 같이 다 날라가. 뒷다리. 자, 라모스는 이런 1대1 수비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가 저쪽으로 친다. 그럼 이렇게 뒷발을 사용해서 볼을 뺏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요거는 상대를 속이는 효과도 있어요. 요쪽으로 드리블 하는 것만 막을 것처럼 하면서 뒷발쏘. 상대 공격수로서는 당황스럽다고. 근데 요거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파울 조심해야 돼요. 왜 다이어가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지? 자, 그리고 라모스는 이 뒷다리 스킬을 컷백 차단할 때도 많이 씁니다. 상대 공격수가 컷백 각을 보고 있으면 일부러 여기서요 뒤쪽으로 컷백 줘 유도하는 거지. 그리고 뒷다리 나간다? 저거 봐, 깜짝 놀래잖아. 자, 그리고 라모스는 컷백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 공격수가 2명이고 본인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도 볼 쪽 보고 뒤에 공격수 체크하고 스루 패스 각 일부러 보여준 다음에 뒷발로 빡! 참 똑똑해요. 온더볼. 자, 라모스는 볼을 갖고 있을 때 온더볼 상황일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경기 전에 몸 풀 때 그 볼 가지고 노는 거 보면은 뭐 장난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센터백 뒷공간에 볼이 길게 높게 오는데 이거 뒤돌아가지고 그냥 발등으로 쓱 받아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공격 가담하다가 이렇게 스텝오버 막 현란하게 하는 센터백이 어딨냐고. 그리고 스루 패스의 퀄리티도 웬만한 미드필더들보다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PK 키커로 나설 때도 있어요. 타이밍 뺏는 스터터 스텝이나 상대 골키퍼 자존심 뭉개는 파넨카 킥이나 다 문제 없다고. 또 가끔 프리킥도 차잖아. 잘 차요. 자, 그리고 라모스가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지만 왼발을 정말 잘 씁니다. 우리가 맨날 왼발잡이 센터백은 희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왼쪽에 풀백이 오버래핑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요쪽 센터백이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안정적으로 클리어링을 하려면 당연히 왼발잡이가 좋겠죠. 이거 왼발 잘 못 쓰는 센터백이 했다가 여기서 잘리면은 이거 바로 역습이야. 아주 치명적이야. 근데 라모스는 왼발로 걷어내는 게 오른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안정적이야. 후방 빌드업. 자, 라모스는 레알에서 후방 빌드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한
한 6년 동안 패스 성공률이 90%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 자, 그리고 라모스는 반다이크처럼 롱킥 능력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볼 뿌려주는 레지스타 역할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레지스타 필요 없어. 그냥 포백 보호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까세미로 놓자. 미드필더 볼 받으러 내려올 필요 없어. 나가 한 칸 더. 그러면 공격 지역에서 수적 우위. 자, 그리고 라모스가 후방 빌드업 할 때 또 센스 지리는 게 하나 있죠.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하고 상대 공격수가 압박하러 갈라치면 길막. 그래서 우리 팀 골키퍼는 아주 편안하게 볼 처리를 할 수 있다. 골 넣는 수비수. 자, 라모스는 레알에서 16시즌 동안 101골을 넣었습니다. 라리가에서 수비수 최다골.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셀레브레이션도 다양해. 세트피스 시의 득점력이 또 장난이 아니죠. 반다이크는 통산 헤더골이 18개예요. 근데 라모스는 통산 48개예요. 물론 경기수가 다르긴 하지만 경기당 헤더골로 보면 라모스가 더 높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단순히 에어리얼 듀얼,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이겼냐, 요것만 놓고 보면 반다이크가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공중볼 경합은 반다이크보다 별론데 공격적인 상황에서의 헤더는 더 잘해?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라모스는 여기 측면에서 프리킥이 났을 때 항상 오프사이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키커가 볼을 찰라고 움직이면 자기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옵사이드는 안 걸려야 되니까. 근데 왜 굳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들어갔다가 나갈까요? 귀찮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다가 들어갔다가 나가게 되면 라모스가 나아가는 경로에 상대 수비가 없게 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자유롭게 튀어나가서 헤더 갖다 박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앞에 장애물이 없는 거야. 만약에 남들하고 똑같이 요 뒤에 있다가 들어가려고 한다? 수비가 막으면 어떡해요? 길막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 자, 만약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가 라모스를 아주 강하게 맨투맨 마크한다. 노프라브럼. 라모스는 이 상대를 디스마크, 따돌리는 테크닉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팔로 쓱 밀어요. 그리고 제1동작 다음에 제2동작 바디 페인팅 조집니다. 무조건 떨어져. 아니면 얼리 무브먼트, 가만히 있다가 상대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저거 보세요. 그냥 떨어진다고. 또 아니면 하이 템포 슬로우 템포를 믹스하는 거야. 빠르게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또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떼어내니까 이거 진짜 못 막아. 자, 라모스는 이렇게 상대를 따돌린 이후에 아주 빠르게 볼 쪽으로 달려갑니다. 런닝 점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 서서 점프하는 선수들보다 훨씬 높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 에너지를 공에 그대로 실을 수 있으니까 헤더가 얼마나 강력해. 또 라모스는 헤더할 때도 손을 씁니다. 상대를 살짝 밀어서 밸런스만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 어깨를 짚기도 하죠. 자, 그리고 라모스의 이 헤더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 동료들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레알하고 미넨하고 챔스 할 때였죠. 레알한테 세트피스 찬스가 왔어. 라모스가 아센시오한테 데하 에스파시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리브 스페이스. 그니까 공간 만들어. 그니까 보아탱이 자기 막을 것 같으니까 네가 몸빵 좀 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이 출발하고 아센시오가 보아탱 맞고 라모스의 프리 헤더. 이거 실합니다. 말라레체와 까티베리아. 자, 말라레체 많이 말씀드렸죠. 스페인어인데 직역하면 썩은 우유. 축구에서는 막 상대를 자극하거나 막 헐리우드 액션에서 상대가 카드 받도록 유도하거나. 말라레체 전문가 하면은 또 라모스죠. 엘 클라시코 때 메시 자극하려고 저 봐. 파울 해놓고 공 주는 척하고 저 던져버리는 거 봐. 저거 근데 뭐 물론 지금은 같은 팀이니까 잘 갖다 주겠지, 뭐 합심해야지 뭐. 자, 물론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포츠맨십, 또 매너예요. 하지만 말라레체는 이기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히딩크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터프한 플레이도 알아서 해주는 사고뭉치가 필요하죠. 때론 거친 파울성 플레이도 서슴지 말아야 됩니다. 또 무리뉴도 그러잖아요. 착하기만 한 선수들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 자, 라모스의 말라레체스러운 행동이 아주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예가 있습니다. 2016년 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스 결승이었어요. 스코어는 1대1 상황. 그리고 93분에 레알한테 프리킥 찬스가 납니다. 그래서 레알 선수들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프리킥 찼는데 뺏겨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역습을 했어. 카라스코가 볼을 막 몰고 갔어. 아주 무섭게. 근데 라모스가 백태클로 그걸 차단을 합니다. 레알이 다행히 실점 위기를 넘긴 거죠. 그리고 경기는 연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레알이 이겼어요. 자, 만약에 라모스가 그 93분에 백태클을 하지
하지 않았다면, 카라스코가 쭉 몰고 가서 골을 넣었다면 아틀레티코가 이길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 태클 때문에 카라스코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라모스가 레알에서 얻은 22개의 트로피, 어떻게 보면 그 트로피들은 그런 영리한 영악한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까띠베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악의래요. 나쁜 의도라는 거죠. 근데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는 강한 정신력, 투지, 근성, 싸움딱 기질, 깡다구, 투혼 이런 걸 말한답니다. 그런 게 또 라모스가 장난이 아니죠. 라모스가 가끔 이렇게 그냥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것도 상대 막 밀면서 반중석으로 그냥 빵 차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상대 공격수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려고. 진짜 타고난 승부사야. 참 웃긴 게 라모스가 또 자기 말을 키우거든요. 예쿠탄 SR4라고. SR은 세르히오 라모스겠죠? 아무튼 걔도 세계 챔피언이 됐어. 짱이야. 라모스 다큐 보니까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애기들도 많고 선수 은퇴도 안 했는데 자기 유니폼 걸어놓고 막 전시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니? 자, 하지만 라모스가 선을 시게 넘을 때도 있죠. 아니, 많죠. 정말 심할 때는 상대한테 침을 뱉기도 했어요. 이건 명백한 비매너고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리고 메시, 뭐 아무리 막는 게 힘들다지만 이렇게 그냥 발로 까는 게 어딨어. 그리고 푸율도 대표팀 선배인데 이렇게 뺨이나 때리고 싸가지 없이. 그래서인지 라모스는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레드카드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예요. 총 26개. 리더십. 자, 레알 경기를 보면 라모스가 참 바쁩니다. 여기저기 소리치고 골 먹히면은 침착해라. 잘했으면 또 박수도 막 쳐주고 공격 방향도 친히 설정해주고 또 베일은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라모스, 나 점프해? 점프해. 알겠어? 알았어. 점프해. 자, 그리고 라모스는 단순한 리더십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카리스마가 또 있기도 하죠. 옛날에 맨유의 에릭 칸토나 혹은 로이킨, 그래서 라장군이라고도 하잖아요. 동료가 상대 선수한테 당하고 있다, 라장군 출동. 그리고 라모스는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요. 2014년, 2016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모두 골을 넣어줬습니다. 특히나 2014년 결승전에서는 후반 막판 패색이 아주 짙었는데 그때 헤더 동점골 넣었잖아요. 골 장면은 라모스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컨시스턴시. 자, 유럽 축구의 탑 레벨 얼마나 치열합니까? 많은 선수들이 왔다가 가는데 라모스는 15년 이상 최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큰 부상도 없었어. 2004년 이후로 매 시즌당 한 30경기는 쭉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부상이 많아졌지만은. 그리고 이미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최다 출전 선수가 됐습니다. 전 세계로 넓히면 통산 2위예요. 이제 그거 깨는 것도 4경기밖에 안 남았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모스 이제 선수 생활 황혼기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라모스는 수비 지능도 좋고 공격 지능도 좋고 리더십, 카리스마까지 있으니까 나중에 감독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아, 진짜 병신이네 진짜 이거.